경우의 수 부분은 어차피 용어 자체는 이제는 좀 알지. 사건이나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될까 이런 거 따져보는 거야. 제일 앞에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 이런 거. 합의 법칙이랑 뒤에 나오는 곱의 법칙.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자, 우리가 합의 법칙이다 라고 해버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은 뭐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라는 의미거든. 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얘가 일어나는 경우야.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게 없게? 뭐 사실 사건 자체는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의 배수, 5의 배수 따질 건데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100 이하 중에서 2의 배수 몇 개다? 50개. 5의 배수 몇 개다? 20개. 그렇다고 해서 2 또는 5의 배수가 70개는 아니잖아. 맞지? 뭐 때문에? 공통된 거 몇 개게? 10개. 그렇지. 공배수만큼. 10의 배수만큼은 겹칠 수도 있겠네. 그래서 겹치는 게 있으면 빼줄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 이하 자연수 중에서 만약에 뭐 15의 배수, 17의 배수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겹치는 건 없겠네. 요거는 그러면 따로 그냥 더해주면 될 거야. 요런 부분도 셀 때. 얘 또는 얘일 때. 물론 2학기로 넘어가면 집합이라는 걸 배우거든. 집합 개념을 좀 하고 나면 얘가 차라리 조금 더 쉬운데, 원래 집합이 고1 맨 처음에 있다가 2학기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이런 거 설명할 때 뭔가 조금 찝찝해. 그거 알고 나면 더 쉬울 텐데. 자, 그럼 이거는 곱의 법칙은 뭘까? A라는 것도 일어나면서 B라는 것도 일어나야 돼. 그리고의 의미. 그러면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인 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 셀 때는 항상 상황을 이해를 해줘야 돼.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저번에 뭐 김밥, 라면 얘기한 적 있지? 김밥 종류가 만약에 3가지가 있어. 라면 종류가 5가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김밥 또는 라면을 먹고 싶어. 그럼 경우의 수는 8가지. 합의 법칙이니까. 얘 또는 얘를 먹을 거니까. 근데 김밥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고른다 그러면 요건 15가지가 되잖아. 맞지?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곱의 법칙. 그리고일 때 곱할게. 또는 일 때 합할게. 근데 또는 일 때 합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빼줄게. 이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제일 앞에서는 반드시 더하기만 해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니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야. 만약에 뭐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12의 배수는 8개 이렇게 되겠나? 13의 배수가 7개 이렇게 되니까 12의 배수가 되면서 13의 배수가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는 없었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해서 15개야.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근데 지금 아이고 바로 셋째 아까 조금 전에. 그럼 요거는 60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 방법은 뭔가 나올 수 있어. 얘가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100과 서로소다.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거? 이제 딱 나오네. 또 약수가 2개 이런 거 아니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거는 소인수분해 해버리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소인수가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2의 배수가 되어도 안 될 거고 5의 배수가 되어도 안 되겠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얘만 아니면 되겠네. 그래서 전체 100개 중에서 60개를 빼고 나머지 40개가 서로 소가 될 거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면서 문제를 다시 풀이하지만 중간에 걸리는 부분, 너네가 문제 풀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 있었지? 있었네? 있었으면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기만 해보라. 자, 자, 얘도 볼까나. 자연수. 이런 순서상을 셀 때는 사실은 뭐 x가 1일 때, y 이제 뭐 이제
직접 하나하나 다 구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이왕이면 좀 편하게 세는 방법이 개수가 큰 숫자 먼저 잡으면 좀 편하다는 거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얘가 3이 될 거니까 얘는 8 이렇게 되겠나?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 두 개 비교할 때도 계속 큰 거 기준 잡을까? 얘가 1이니까 얘가 6이 될 거고 2면은 4, 3이면 2, 4가 돼버리면 0 돼야 되니까 안 되겠지, 맞지?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끝. 그래서 또 제가 2였다면 6이니까 x 플러스 2y가 5가 될 거고, 그럼 얘가 1이면 y가 1이면 3, 2면은 1. 역시 요거 두 개밖에 안 될 거고, 얘가 3이 되는 순간 9가 돼 버리니까 합해서 2가 되는 자연수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순수상 만들면 끝인 거야. 이런 건 직접 세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직 학교에서 무슨 프린트나 이런 거 나온 건 따로 없지. 저번에도 안 줬었나? 안 주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저번은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애들이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응? 시험지 다 갖고 왔어요. 잠깐 멈춰보자. 자, 우리 하나하나 끊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지? 10의 자리 홀수, 1의 자리 소수.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란 말이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일단 홀수래. 홀수 뭐 어떤 거 있어? 1, 3, 5, 7, 9가 있네. 자, 1의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수. 웃은 거 아니지? 2. 3, 9, 7. 됐네? 자,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 수 만드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5패. 가지수. 만약 여기 5가지, 얘가 4가지니까 곱하겠지. 근데 이건 왜 또 곱했을까? 의미로 생각하면 각각에 대해서 4가지씩 있으니까. 또 조금 전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자면 오늘 여기만 숫자 적는다고 해서 두 자리 자연수가 생긴 건 아니지. 여기도 고르고 그리고 얘도 고를게. 그러니까 당연히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은 그래도 저번에 들었던 거라서 좀 낫긴 한가? 아니, 밑에 문제도 만약에 유형별 위에 거 다시 해주는데 밑에 거 걸리는 게 좀 있다. 그러면 그거까지 같이 얘기해. 바로 같이 해줄게. 자, 36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거 5지.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럼 약수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약수. 일단 음의 약수 빼고 저번에 약수 개념 살짝 설명을 했지. 자, 그러면 얘들 중에서 2가 반드시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약수 중에서 2가 사용 안 된 경우 2가 0번 곱해졌어. 안 곱해진 거. 2가 1번, 2가 2번, 2가 3번. 이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 2의 영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을 얘기를 하는 거야. 2가 안 곱해진 거라서. 그러니까 3의 2개까지 사용 가능해. 3을 사용 안 했거나 하나, 2개. 역시 영제곱은 1이라서 요렇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될 거고, 5 같은 경우도 1하고 5 하나까지. 그럼 여기서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하나 골라서 곱해주면 그게 약수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여기서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될 거다. 대신 중학교 1학년 풀이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에서 1 더했단 말이지. 1 더한 이유가 뭐? 얘 때문에. 안 곱해지는 경우가 더 있어서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 뭐 얘는 똑같이 만들어질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거 2의 배수? 이제 약수들 중에서 2의 배수인 것만 골라라 라고 하게 되면 2는 반드시 곱해져 있어야겠지.
그래서 2가 안 곱해진 거 얘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3가지. 이걸 3으로 고쳐주면 되겠네. 이렇게 따지면 되겠다. 까지 오케이. 정작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물어서 해줬지만, 사실, 이게 속마음은, 이거 난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OX. 차마 O라고 말을 못하나? 자, 연결된 거 보자. A에서부터 B까지 가고 싶은데, 어떤 한 사람이 출발한다 그러면,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을 거야. 되돌아오는 거 빼고, 그럼 얘가 C를 거쳐서 B를 갈 수 있을 거고,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거나, 아니면 A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얘 또는 얘겠다, 맞지?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더해줄게. 자, A에서 C까지 가는 게 3가지, C에서 B까지 가는 게 3가지. 얘도 가고 얘도 가야지 결과적으로 A에서 B까지 갈 수 있겠네. 그래서 곱하기 해서 9가지. 그 다음에 A에서 D까지 가는 게 2가지, D에서 B까지 가는 게 3가지. 얘도 가고니까 곱해서 6가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라서 얘는 더해줘서 15가지더라. 그게 1번. 됐나? 됐나? 이해됐으면 어깨춤. 좀 어렵나? 자, 그러면 2번. 동건이와 수진이가 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랬지. 동건이가 위로 갔으면 수진이가 밑으로 갈 거고, 동건이가 밑으로 갔으면 수진이가 위로 갔을 거고. 그래서 얘는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고니까, 만약에 동건이가 이렇게 지나갔다. 그럼 9가지지. 그럼 수진이 밑으로 가야 되네? 6가지네?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고 곱해야겠지. 얘는 그리고가 되니까. 그래서 54가지야. 그런데 반대도 있겠지. 동건이가 밑으로 가고 수진이가 위로 가는 경우, 그것도 54가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든 아니면 더하기 54를 하든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자, 밑에 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생겼지 지금? 아니요. 어이쿠. 자, 그럼 이쯤에서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6구를 다음 시간에 어떤 아이가 본다면 들어오면서 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얘가 제대로 영상을 봤을까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기억해놔? 다음 시간에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자, 저 아이도 이해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색칠 문제. 서로 다른 5가지 색. 아직까지 여기서 좀 걸리지?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하나씩 따져봤을 때, 그냥,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로 안 나누어진다 그러면 그냥 세주면 돼. 얘가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색칠하는 게 좋을 거고, 같은 색 중복 가능할 거고,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분으로 이어져 있으면 다른 색을 색칠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가 제일 많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얘부터 O. 그 다음은 한쪽 방향,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상관은 없겠지. 여기가 4가지. 얘랑 달라야 되니까. 얘는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얘는 얘가 붙어 있으니까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른 거 3가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랑 얘는 같아도 돼. 그 다음에 얘 색칠할 때는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고 역시 3가지.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없으려나? 그냥 이렇게 볼까? 경우의 수 나눠야 되는 게 이런 걸로 볼까 그냥? 만약에 요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볼까? 색칠을 하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4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여기는 얘랑 달라야 되지. 몇 가지? 3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여기를 색칠을 해주고 싶은데 얘랑 다르고 얘랑 다르거든. 근데 얘들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으니까 정작 여기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종류인지를 바로 선택을 못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그렇다면 얘 두 개가 어떨 때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로 나누어서 색깔을 색칠해 보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요 두 개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그래서 만약에 얘가 4. 그러면 같은 색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미 색칠해버린 거. 그러면 얘 같은 색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나머지 3종류. 여기도 3종류. 이렇게 될 거야. 다른 색이라면 이미 얘랑 얘가 다른 색이 돼야 되니까 얘를 제외하고 먼저 색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할 거야. 다른 색으로. 그러면 얘 둘과 달라야 되니까 얘가 2가지. 얘 둘과 달라야 되니까 2가지. 이렇게 나누어지겠지? 색칠 문제는 직접 이렇게 따져보고 조건을 나눠야겠다. 그런 상황이 놓인다면 나눠서 풀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겠지. 이런 문제들이다. 또 한 번 걸리는 문제는 됐나? 의심 안 해도 되지?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1개. 요거 1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요거 약수 개수 세듯이, 그러면 우리가 지불한다라고 하게 되면 100원짜리를 일단 내는 경우랑, 아니, 안 내는 경우랑 1개 내는 경우 2가지 선택 가능할 거고, 얘는 50원짜리는 안 내는 경우, 1개 내는 경우 최대 2개니까 2개 내는 경우 총 3가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가지 이렇게 되겠나?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각각 다 내는 경우 예수가 다르니까 곱해줄 거야. 24가지. 에서 이제 뭘 빼겠다? 이 경우의 수 중에는 얘 안 내는 경우도 포함됐잖아. 얘도 안 내는 경우, 얘도 안 내는 경우. 셋 다 안 내버린다면 그게 0원을 지불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 경우의 수 하나만 빼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금액이 겹치는 경우에 손 세면 안 되니까 100원짜리 1개 낼 때랑 50원짜리 2개 낼 때랑 금액이 같지. 2개가 있으니까. 근데 50원짜리 내는 거랑 10원짜리 내는 금액은 겹치는 게 없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요거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자, 요 2개로 봤을 때 금액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금액을 작은 단위로, 만약에 얘를 100원짜리로 바꿔서 생각을 했다 그러면 50원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단위수를 낮은 걸로 바꾸게 될 거다. 그러면 50원짜리가 이제 몇 개가 돼버려? 총 4개가 돼버리지.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3개. 그래서 얘를 낼 수 있는 게 총 5가지. 얘를 낼 수 있는 종류가 4가지. 그래서 20가지인데 역시 안 내는 경우 뺄게. 19가지. 됐습니까? 그 밑에 거?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물어도 됩니다. 재밌을 거고. 안 괜찮지? 안 괜찮아요. 어느 거 해줄까? 근데 아직 응. 잘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해보고? 네. 항상 얘기하지만 풀어보고 또 걸리면 또 질문하고 계속해. 혹시 이거 조금 전에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 이해가 돼? 네. 응. 가요. 오케이. 자,
자, 이제 공식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가 n 5팩토리얼부터 봐야겠다. 만약에 5팩이다, 5팩토리얼이다 라고 하게 되면 5부터 1씩 줄어들면서 1까지 죄다 곱한 걸 우리는 5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1팩은 1 한 개만 있는 거니까 당연히 1이 될 거고 기억해야 되는 건 요 0팩. 0팩은 그대로 두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요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활용하는 거는 어떤 게 많이 나오겠어? 5팩에다가 6을 곱하게 되면 6, 5, 4, 3, 2, 1 다 곱한 거라서 얘가 6팩이 될 거야. 사실 이거 숫자면 이해하기 편하거든. 문자가 나올 때 헷갈려. 증명할 때. 헷갈렸던 기억나지? 제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저는 이런 건 뭐, 좀 이따 보면 알겠네. 좀 이따 앞에서 한번 착착착. 자, 7팩을 6으로 나누면 부럽다. 자, 뭐라고? 7 곱하기 5 곱하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7로 나누면 6팩. 이러면 이제 6팩 이렇게 되겠지. 문자로 나왔을 때 이런 거야. n-1팩인데 여기다가 얘보다 1 큰 수를 곱하게 되면 n팩으로 쓸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후 일렬로 나열 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PR이라고 얘기를 해. 자, 참고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7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렇지? 자, 야, 5개가 없는데 서로 다른 7개를 고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n은 r 이상이 되어야 해 라는 조건이 항상 붙어 있어. 증명할 때나 어떤 값을 구하시오 할 때는 이 조건을 꼭 사용해 줘야 돼. 자, 이렇게가 NPR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택하기만 할 거야. 나열 안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NCR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비교한다 그러면 이 r개를 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건 당연히 r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얘 속에는 뽑은 다음에 얘 한 다음에 r팩을 곱한 게 지금 얘가 됐단 소리야. 뽑은 다음에 r팩 곱한 거, 나열한 것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NCR이 뭐가 돼버리겠어? 나누어서 NPR을 r팩으로 나눈 것과 같아. 이런 의미인 거야. 까지 오케이? 시간 줄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해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 여기 택하는 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택하기만 하는 걸 우리는 NCR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여기 r개를 뽑았잖아. r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r팩이지. r팩만큼 곱해주면 이제 이 전체 의미잖아. 그게 NPR이더라. 그러니까 요거 나눠줘도 되겠네. 됐나? 자, 반대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 그리고 나열까지 해버렸네. 그럼 이 속에는 r팩이 곱해져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r팩을 나누어 버렸더니 뽑는 것만 나와. 이런 의미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NPR은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의미지.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10이고 그 다음 한 명 뽑았으니까 그 다음 9,
8, 7 이렇게 됐단 맞지? 그게 지금 10P4가 가지는 의미였어. 그러면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10부터 1씩 줄어들면서 4개를 곱해주면 되겠어. 자, 근데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 우린 팩토리얼을 배웠으니까 써먹고 싶은 거야. 10팩 해버리면 얘는 뭐야? 19, 8, 7, 6, 5, 4, 3, 2, 1 다 곱해졌네? 근데 7까지는 곱해줘야 되잖아. 6, 5, 4, 3, 2, 1이 없어야겠지. 그래서 6팩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10P4가 이렇게 만들어졌단 소리인데 앞에 있는 요거는 10팩은 앞에 있는 10이었어. 나눠지는 이 6은 어디서 온 거다? 얘 두 개를 빼준 거. 차이만큼을 나눠줘야 돼.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얘는 10팩을 10-4팩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NP 구할 때는 앞에 있는 거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NCR은 또 뭐겠어? 요거 R팩을 한 번 더 나눈 거니까 NPR이겠지? N팩을 N-R팩인데 얘로 한 번 더 나눠줄게. 그게 NCR이 가지는 공식이었다라는 거. 좀 뒤에 조합이라 뒤에 나오는 거지만 공식을 같이 한번 배웠었으니까 요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NCR에서 가지는 성질만 먼저 본다 그러면 이런 거 10C 8이었다. 그럼 얘는 10C 얼마와 같더라? 그렇지. 10명 중에서 8명 고르는 거나 2명 골라서 빼버리는 거나 똑같겠지, 맞지? 요거 합이 앞에 거랑 같다면.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있지. NCR과 같아지려면 얘랑 합해서 R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거 이항하면 되겠네. N-R 이렇게 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자, 두 개 합한 거는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저번에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앞에 있는 게 같고 뒤에 있는 게 1만큼 더 크다면 왜 저번에 파스칼 삼각형 하면서 위에 거 합한 거 밑으로 내려왔지? 그러면 얘는 한 줄 더 내려오니까 n 플러스 1 C의 어떤 거? 큰 거.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라는 거. 요거는 그냥 기억을 좀 해두자. 자 9P0은 얼마게? 그렇지. 1. 공식으로 한번 써볼까? 헷갈리면 공식 쓰면 돼. 9팩 에다가 얘 뺀 거 팩토리얼로 나눈 거지? 900분의 9팩 1 되겠네. 자, 그러면 9P1은 얼마게? 자, 공식이 만약에 좀 헷갈릴 때 이거는 9개가 있는데 빈칸이 1개인 거야. 여기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말이거든. 그래서 9가지 중에 다 될 거야. 그럼 9P2는 뭐겠어? 의미는 2칸이 있는데 넣고 싶어. 여기 9 들어가고 여기가 8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9부터 2개만 곱해.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지. 자, 그러면 9P9는 빈칸이 9개. 여기 9, 8, 7, 9팩 하고 같을 거야. 네가 방금 헷갈린 거는 C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을까? 자, 그럼 이제 C도 보지 뭐. 9C0은 얼마게? 9C1은 얼마게? 그러면 9C9는 얼마게? 자, 서로 엇갈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얼마라고? 1이지. 친구 9명이 있는데 9명 다 고르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얘는 친구 9명이 있는데 9명을 일렬로 쫙 세워버리는 경우의 수. B가 순열. 얘는 조합이라서 그 차이야. 아까 구할 때는 이런 거 한다 그랬지. 9시 9다 그러면 9P 9에다가 어떻게? 9팩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9팩인데 9팩분의 9팩이니까 1 되겠네.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틀이 좀 짜여질 것 같아. 이렇게. 아홉 아닌데요 하면 안 돼. 내가 대충 건 건 알지?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 자, NP2라고 하는 거는 N부터 두 개를 곱해 라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N, 그 다음 곱하는 거는 N-1 이렇게 곱해지겠나? 그게 5N. 그럼 전개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이 5N. 이항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6N이 0이 될 거고 N-6은 0. 그래서 N이 0 또는 6이 됐는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다? 요 놈들 N은 항상 2 이상이 되어야 해. 그래서 6일 거야. 자, 6팩은 얼마였다고? 7. 그렇지. 그럼 720으로 나누면 얼마였다고? 60 이렇게 되긴 해.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5PR이 60이 되게끔 하고 싶은 거야. P는 순열이니까 뭐부터 곱할 거야? 5부터 곱해 나갈 거거든. 근데 5부터 곱해 나갈 건데 60이 될 때까지 곱할 거야. 그 다음 번째 곱했어. 아직 안 됐지? 60이 됐잖아. 세 번째까지. 숫자가 3이라서가 아니지. 세 번째까지 곱했어 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었던 거. 얘도 한번 볼까? 자, 제일 먼저 뭐 보자고? N은 5 이상, N은 3 이상.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N이 당연히 5 이상이라는 조건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N, N-1, N-2, N-3, N-4까지 이렇게 5개를 곱한 거야. 그 다음에 30 곱하기 얘는 N부터 3개를 곱해. N, N-1, N-2까지 곱했어. 자, 등식의 성질,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눌 수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n이 5 이상이었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를 나눌 수 있더라. 그러면 요 두 개 곱해서 30이니까 전개해서 구할 생각하지 말고 숫자로 보자고. 연속된 두 수 곱해서 30이 되려면 6 곱하기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6이고 얘가 5였을 거야. 그래서 n은 9가 됩니다. 됐나? 안 봤는데 금방 듣는다고? 자, 연속된 두 수.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밑에 거 증명 하나 해줄까? 여기 뭐 땡기는 거 없어? 4번. 4번 한번 해줄까? 오늘 낮에 중1 친구가 그 말하더라고. 비례식이 있어가지고 비례식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건 말이다. 자, 비례식 계산 어떻게 한다고? 외항의 부분에. 그렇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더라.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이거부터 먼저 곱할까? 12 곱하기 np3은 5 곱하기 n 플러스 2p3과 같더라. 자, 그럼 얘는 12 곱하기 n부터 3개, n-2까지. 5 곱하기 n 플러스 2부터 n 플러스 1, 1씩 줄어드는 거니까 n까지 곱해진 거지. 그래서 얘를 나눌 거는 얘밖에 안 보이네.
n은 당연히 3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를 해줘야겠네요. 얘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12를 곱하니까 12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 얘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인데 5를 곱하니까 5n제곱 플러스 15n 플러스 10. 자, 이 양을 쫙 해버리자. 그랬더니 7n제곱 마이너스 51n 플러스 14는 0. 됐나? 1, 7, 7, 2 하면 되겠네. 49, 2 이렇게 되니까 n은 7 또는 7분의 2 이렇게 돼서 7일 거야. 7분의 당연히 몇 번째니까 자연수가 돼야 될 거고 3 이상인 자연수 7밖에 안 되겠다. 요 말이겠지? 이거 숫자로 계산하는 건데 뒤에 넘어가면 이제 조합 나왔을 때 증명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너네 이번에 소수령 이런 거 있나? 쳤어요. 아, 쳤어? 이제 뭐 잠깐. 아니 근데 제가 막 이상한 거 해서 틀려보는 걸 1번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제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봐가지고 그거를 다시 인수분해 해가지고 뭔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점수 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건 드릴 거. 솔직히 말씀드려. 선생님 제가 노안이 와서 이렇게 나 열심히 진짜 노안 와서 죽겠네.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지수, 로그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근데 로그는 요 밑에도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거 거듭 제곱도 들어가거든. 예를 들어서 5에 2분의 1제곱에다가 3에 여기도 또 로그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거에 로그 밑과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와 숫자가 거기 적혀 있잖아. 선생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고 하는데 이렇게 안 보여. 안경 꺼내 써야 돼. 속상하다. 내가 시력은 아직 되게 좋은데. 1.2. 어이구 약간 이제 안 보여.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쫘르르 세우고 싶어. 어떻게? 그렇지. 계산하는 거야 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렇지. 자,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아, 이거 겸임 안 됩니다. 자,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공식으로 말 안 해도 돼. 자, 그러면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버려. 대표 1명 뽑고 싶어. 5명 중에서. 몇 가지? 1명 뽑았지. 부대표 1명 뽑아야 돼. 몇 가지? 그렇지. 얘도 뽑고 얘도 뽑고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가지야 라고 해버리면 돼. 우리가 굳이 공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식을 한번 세워봐. 원래는 이런 규칙 때문에 공식이 나온 거라서 그래. 그 다음 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어. 일단 기분 좋은 상황이지. 자, 그러면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게끔 어떻게 할 거야? 묶어서. 얘부터 먼저 묶어버리지 뭐. 얘들끼리 근데 안에서 자리 바뀔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걸 일단 3팩 할 거야. 만약 A, B, C 있었다. 그러면 남자 4명도 있겠지. 전체를 다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은? 그렇지. 나머지 5덩어리를 나열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만약에 여자가 2명이 있었어. 그러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줘도 상관이 없어. 근데 3명 이상 있다 그러면 셋 다 이웃하는 경우랑 2명만 이웃하는 경우랑 그걸 경우를 다 따져야 되지.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남자 4명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요런 데 사이에 끼어버리면 되니까. 물론 여기 없어도 되겠지, 맞지? 남자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총 5군데 중에서 여자 3명이 들어가면 되니까 5P3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경우, 일단 교대로 서려면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라서 자리가 정해져 있어. 남자 자리와 여자 자리가. 그래서 이제 일단 남자 4명 나열하는 거 여기 들어갔지? 여자 3명 나열하는 거 그럼 여기 들어가 버린 거야. 일렬로 세워져 버렸네. 이렇게 해주면 끝. 근데 교대로 서는 문제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지. 인원수가 1명 차이 나거나 1명 차이 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남자 나열, 여자 나열 끝. 근데 만약에 남자 3명, 여자 3명이었다? 그러면 남자 나열하는 거, 여자 나열하는 거 어떻게 된다고? 남녀로 쓰는 경우랑 여남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인원수가 같을 때는 곱하기 2가 필요하다. 까지 됐나? 근데 저기서 여자 그 순서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 순서 바꾸는 거? 네. 그래서 3팩이 들어간 거야. 네. 이렇게 딱딱. 잠깐만, 내가 쏙 듣다가, 이렇게 설명 듣다가, 이건 민망한데, 라는 걸 하고 참고 있지 마. 물어. 그래야지 확실하게 이게 다져지니까. 뭐야? 또 물어봐, 그래. 뭔데? 통보요. 나만 땀 흘리고 있는 거 아니지? 얘를 바꿨어. 그래서 사이즈가 안 맞았더니 옆에 야 벽이 막 난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편이라서 저번에 이렇게 물칠판 뒤에 있다가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선생님 빛 때문에 눈이 비쳐요 그러길래 비치지 않게 여기를 막을 쳐버렸지 이렇게. 저기도 다 쳐버리고 여기도 등이 2개가 있었거든. 다 뽑아버리고. 이야, 지금 물칠판을 안 쓰니까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이미 다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이야. 하하하. 자, 일단 상황에 맞게끔 항상 8개 문자를 나열하고 싶은데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그럼 위치를 이미 정해버렸다라는 얘기지, 이 2개는. 이제 나머지 6개는 이 안에서 마음대로 나열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럼 얘가 6개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거 600. 이렇게 끝날 거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실 요 놈이다 그랬지?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넣고 싶은데 TA인 경우랑 T가 앞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안 돼. AT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2개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이 사이에 나열해야 되잖아. 어떻게? 지금 T와 A를 사용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6개가 남았단 말이야. 6개 중에서 요 사이에 2개를 넣을 거잖아. 근데 그것도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생각할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몇 개야? 하나 들어갔다 맞지?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그렇지. 그래서 6 곱하기 5 이렇게 적어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야. 그걸 기호로 6P2라고 해. 그러면 이제 얘가 한 덩어리로 묶었거든? 2개까지 사용했어. 나머지 또 4개가 남았지? 얘 한 덩어리를 묶었고 나머지 4덩어리가 더 있어. 나열 또 해줘야 돼. 얘가 근데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얘까지 포함해서 5덩어리를 나열해 줄게. 그래서 뒤에 5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난 조금씩 기다려주는 거 완전 잘해. 이해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깨춤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이해됐어? 어깨춤을 안 추길래.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 오는 거는 어떻게 할래? 어디에서? 전체에서. 8개를 모두 나열하는 거. 8팩에서 모음이 이제 양 끝에 모두 와버리는 거. 양쪽 끝에 모음이 다 오는 걸 빼버리면 적어도 한쪽은 자음이 있겠다 이 말이겠지. 근데 모음이 지금 3개밖에 없네. 이 셋 중에서 2개를 양 끝에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여기? 그렇지. 그걸 또 3P2라고 적어도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2개를 사용했는데 가운데는 또 몇 개가 남았다? 그렇지. 잠깐만 이거 왜 곱하기야? 빼기. 나머지 6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사실 이런 문제는 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금 순열을 따로 안 배우고 중2 실력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풀리지.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여기 넣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야? 이제 한 개 써먹었어. 요 중에서 써먹었지, 맞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여기? 그렇지. 이렇게 곱해주면 끝이야 라는 거야. 그냥 굳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걸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선생님 좀 없어 보여요. 약간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건 뭐야? 일단 6개 중에 6P4 해버릴 거야. 근데 이것 중에는 0이 제일 앞에 있는 것도 세버렸네. 0이 제일 앞에 오면 4자리 자연수가 아니니까 빼줄게. 0이 제일 앞에 있는 거를. 그러면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 나열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6P4면은 6, 5, 4, 3 얘는 5, 4, 3이지 맞지? 12로 묶을까? 30에서 25 이렇게 되겠나? 계산하는 중이었어? 난 틀렸다고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 요거 볼까? 12, 25. 헤헤, 똑같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짝수. 짝수면 1의 자리가 짝수면 되지. 4자리를 만들 건데 얘가 1의 자리가 0이거나 2거나 4면 짝수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0이 왔다면 앞에 3개 넣을 수 있는 종류가 5, 4, 3 이렇게 되겠지? 2가 왔다면 4가 왔다면 2가 왔다면 여기 0이 오면 안 되니까 4, 4, 3 여기도 4, 4,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더해주면 되네. 자, 그 다음 4의 배수 판정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거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 끝에 두 자리. 자, 4 곱하기 25가 100이 만들어지지. 100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는 그 다음부터 100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3, 4, 0, 0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234 곱하기 100이잖아. 얘가 4의 배수 나눠 떨어지게 만드니까 그거의 배수잖아. 당연히 4로 나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끝에 두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4의 배수가 되게끔 끝에 두 자리 딱 판단해 볼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작은 거부터 0, 4, 그 다음에 8은 안 되고 12, 16 안 되고 20, 24, 28 안 되고 32, 36 안 되고 40 가능하고 44 중복이라서 안 되고 48 안 되고 52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이거 셀 때도 0이 사용된 거랑 사용 안 된 걸로 나누어서 보면 좀 편할 것 같아. 만약에 0이 사용된 거 요거나 20이나 40 요렇게 됐을 때는 앞에 두 자리를 더 만들어주면 되지. 그게 두 개 빼버리면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나? 근데 그게 총 세 종류네?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1, 2, 2, 4, 3, 2, 5, 2 요렇게 만들어진 거는 앞에 두 자리 결정을 할 때 0이 오면 안 되니까 얘가 하나 더 적지. 3 곱하기 3이 돼버리겠지. 근데 그게 종류가 4종류니까 4를 곱해주면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 너네가 좋아하는 거지 이거. 자, 요거 조금씩 이렇게 한번 볼까. 잠깐만, 이거 하다가 나중에 다른 것도 하나가 나오는데 사전식 배열 말고 경우의 수 직접 세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 친구 5명이 4명이 있다고 치자. 이 4명이 시험을 이게 시험을 쳤어. 그리고 채점을 하는데 서로 바꿔서 채점을 할 거야. 근데 자기 자신 거 채점하면 부정행위가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거 말고 다른 사람 걸 선택해서 채점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아니면 똑같은 느낌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4명이 자기 자리가 있어. 근데 임의대로 딱 앉혔더니 전부 다 4명 모두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똑같은 느낌이지, 맞지? 약간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교란 순열이다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교육 과정에 있는 건 아니야. 나중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오면 같이 얘기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은 아까 물었던 질문과 교란 순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자,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던져놨거든. 너네 학년의 앤데. 우와, 난 지금 이거 영상 올릴 때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영상을 그냥 올린단 말이야. 뭐 썸네일이네 뭐니, 난 그거 내가 약간 잘 못해. 그래서 그냥 막 올려. 근데 얘들이 애가 답을 미리 얘기하는 거야. 카톡을 보내더라고. 선생님 이거예요 하길래, 얘가 분명히 내가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봤기란 말이야. 근데 이거 영상을 어떻게 봤지 싶어서 물어봤어. 야, 니 어떻게 봤냐 했더니 느낌이 세하더래. 갑자기 화면을 보고 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더래. 그래서 거기를 빨리 찾아봤대. 와, 영상 안 보고 답만 먼저. 우와, 그게 되네. 야,
자,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다라고 하는 거는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할 텐데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거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사용해서 나열할 수 있는 종류는 몇 종류일까? 아, 요것만. 6개. 3팩이지, 맞지? 그러면 A가 제일 앞에 있는 거. 그 다음 만약에 얘가 A, B, C는 제일 먼저 왔을 거야. 그 다음은 끝에서부터 자리를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거. 그래서 A, C, B 이렇게만 딱 따졌다 그러면 이미 앞에 A가 오는 건 다 센 거야.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왔으면 A, C 순서대로 A, C 그 다음 자리 바꾼 거 B, C, A 그 다음 C가 오고 A, B, C, B, A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고 총 6가지 생기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볼까? 문자가 5개였어.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5팩까지겠지. 120가지가 생길 건데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건 몇 개일까요? 나머지 문자 4개니까. 아, 물론 나중에 셀 때 이거 있잖아. 100번째.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게 5개 문자 나열하면 어떻게 된다고? 5팩까지. 5팩이 얼마 했다고? 120. 그러면 제일 앞에서부터 100번째 세는 게 빠를까? 끝에서부터 21번째를 세는 게 빠를까? 근데 끝에서 세면서 애들이 좀 혼란을 느끼더라고. 헷갈려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세는 걸 조금 추천하기는 해. 근데 그게 잘 돌아가는 애들은 거꾸로 세도 사실 상관은 없어. B가 오는 게 4팩까지. 우리는 얘가 몇 번째인지 찾고 싶으면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야. A, B까지. 그 다음, C가 오는 건 찾았으니까 C로 시작하는 거는 C, A로 오는 거. 나머지 문자 3개 맞지? 3팩으로 셀게. 그 다음에 C, B로 오는 게 3팩까지 있을 거고, C, D로 오는 게 3팩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 E. 찾았다, 맞지? 그러니까 C, E를 빼고 C와 E를 찾았습니다. 나머지는 A, B, D가 남았어. 그 다음이 A가 오는 거 2팩까지. 그 다음에 C, E, B. 이제 B까지 찾았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건 A, D니까 A, D 순으로 왔는 거랑 C, E, B, D, A 순으로 왔는 거랑 물론 이것도 다 세줘야 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요렇게를 다 더한 게 얘가 오는 순서일 거야. 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100번째 이렇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먼저 100에 가까운 근접하게끔 먼저 만들어 놓고 볼까? 4팩이 24니까 24 곱하기 4 해버리면 96이지. 그럼 A가 제일 앞에 오는 거 24개, B 24개, C 24개, D 24개, D로 시작하는 것까지 다 셌더니 얘가 96개였던 거야. 이제 그러면 E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A, B, C, D 얘가 97번째인데 여기서부터 4번째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E, A, B, D, C 얘가 98번째. 그 다음에 E, A, C, B, D. 그 다음이 E, A, C, D, B. 얘가 100번째.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이것도 A, B, C, D, E니까 찾기 쉬웠지. 밑에 있는 문제처럼 얘가 문자로 이렇게 주면 귀찮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사전식 배열 순서대로 나타내고 A, B, C, D로 뭐 고쳐서 다시 세면 조금 나을 거다. 한번 풀어보고 질문? 오케이.